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동일차로 추월에 의한 측면 추돌 사고입니다. 후방 차량이 동일차로로 저를 스치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제 차선을 물고 저를 스치면서 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순간 대부분 이제 측면으로 저를 치게 되는 사고예요. 특히 갑자기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몸이 순간 움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움직여서 슬립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옆차가 미러로 제 핸들을 치고 가면서 핸들이 털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고는 일단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측면에 갑자기 차량이 바싹 붙어 있게 되면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마음의 대비를 못하는 사고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더 충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된 원인은 바이크가 작기 때문에 차로 좌우가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를 내가 끼고 앞지르기를 해도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물론 이런 앞지르기를 많이 하는 차량은 대부분 택시거나 택배 바이크예요. 자, 예방법으로는 이거는 100%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다만 평소에 습관을 앞만 보고 멍하게 달리지 말고 수시로 후방을 갖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사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운전하다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후방에 차량이 있는 거를 갖다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은 가끔 얘네들이 제 옆으로 동일 차선을 물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은근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미 후방을 사이드미러로 그 차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면서 주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관찰을 하시면은 후방 차량이 동일 차로로 물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슬쩍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놀라거나 뭐 위협을 안 당한 상태로 그냥 차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방 체크를 자주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미러를 갖다 사이드 미러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라는 게 미러 접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엄청난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후방 쪽에 대한 정보를 갖다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러밖에 없는데 그거를 버린다는 거는 스스로 리스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운에 맡겨서 운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위험한 방법이니까 반드시 사이드 미러는 꼭 달고 다니시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 후방 차량의 존재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방 차량이 뭔가 거동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그걸 빠르게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사고 발생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거리 출발 신호 시 나의 우측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의 우측을 그대로 들이박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주로 내 우측에 대형 버스나 트럭이 저를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존재를 모르고 사거리에서 저의 우측에 있는 신호 위반 차량이나 꼬리물기 차량이 전속력으로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저랑 충돌하는 사고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고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게 일단 내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상황인데 꼬리를 문다거나 아니면은 신호 위반을 하고 사거리를 빠르게 지나가려는 차량과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사고예요. 상대 차량은 이미 엄청나게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측면을 들이받기 때문에 다리 부분이 아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방법으로는 사거리에서 정차했다가 직진 신호가 떨어진 경우에 출발할 때 반드시 우측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측에서 신호 위반하거나 꼬리물기를 하고 전속력으로 제 앞으로 지나가려는 차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직진을 하셔야 돼요. 다만 내 우측에 버스나 트럭이 있어서
저의 존재가 안 보이는 상황이면은 저 역시도 우측에서 신호위반하거나 꼬리물기 하는 차량이 돌진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피차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제 우측에 있는 버스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갔다가 재수 없으면은 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어요. 신호위반 차량과. 그래서 우측에 있는 버스를 제 방어막으로 이용하면서 끼고 달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버스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방식으로 많이 살아남았어요. 가끔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가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돌진하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하시고 운전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골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뭔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주행은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여러분들의 방어막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좀 센스 있게 운전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나름 전략과 전술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8번째는 비 오는 날 밤에 차선을 잘못 봐서 내가 중앙선을 실수로 넘어가서 반대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비 오는 날 밤에는 노면이 특히 안 보여요. 그리고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치는 현상이 일어나서 차선이 거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내가 도대체 지금 차선에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서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시온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방법으로는 비 오는 날 차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속도를 늦추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정면을 미리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맞은편에서 내 앞에서 차량의 라이트가 보인다? 그러면 이미 저는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눈치껏 살짝 우측으로 빠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내 앞쪽에 차량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그 차들은 오토바이보다는 라이트가 밝아서 차선이 그나마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 역시도 차선을 잘못 밟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 차를 어느 정도 믿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 차 뒤로 졸졸졸 따라가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그 차가 내 앞을 가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차가 제대로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 차라면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차선이 안 보이지만 그 차를 차선 가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면 눈치껏 남들을 따라가란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두운 실드 스크린을 끼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실드를 올리세요. 그나마 그래야지 시야 밝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선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HID나 추가로 안개등 같은 거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럴 때 키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노면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차선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진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뭔 짓을 해도 정말 차선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어두운 도로에서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는 잘 안 보이면은 그냥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자, 9번째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젖어있는 공사판, 철판 위를 달리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입니다. 또는 갑자기 빙판 구간이 나타나서 그걸 밟고 슬립하는 사고예요.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하철 공사 중인 지역에서 아스팔트가 없고 철판이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철판이 보통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는 철판인 경우는 다행인데 가끔 미친 척하고 정말 생 철판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바이크의 경우는 그냥 슬립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의 시온 가라는 거죠. 특히 겨울에도 갑자기 조그만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이 얼어가지고 갑자기 빙판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숙련된 라이더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고 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예방법으로는 일단 노면을 자주 보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철판이나 빙판 구간을 진입을 해버린 경우에는 절대로 가속이나 감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도 쓰시면 안 돼요. 애초에 미끄러운 철판이나 빙판길 위는 가속도 감속도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진입을 했다라면 클러치를 잡아서 그냥 동력을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굴러오던 그 속도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끄러운 구간을 벗어나면 그때 다시 동력을 연결해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너 중에 이런 걸 만나면은 아무런 대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사고가 나셔야 돼요. 근데 라이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코너 중에 미끄러운 철판이나 빙판길을 만난다. 이건 뭐 그냥 사고 나야죠. 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제가 슬립을 하겠죠. 네,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앞차랑 충돌하겠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래저래 빼박이에요. 빼박.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TCS, ABS 있어도 어차피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앞차가 고급차다. 그냥 먼저 빨리 슬립을 하세요. 앞에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뭐 마이바흐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먼저 슬립을 해서 혼자 자빠지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차 수리비만 나오고 마는데 네, 잘못해서 앞차를 박아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보통 이제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다. 미끄러지던 뭐가 됐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 최소한으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 보셔야 돼요. 다만 그냥 브레이크만 잡으시면 안 되고, 물론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거는 진짜 정말 한 손가락으로 정말 부드럽고 슬며시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잡아버리면은 100% 슬립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감속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시려면은 양발을 땅에 내려놓고 끄세요. 양발이 자전거의 보조바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미끄러지겠죠. 하지만 미끄러지기 때문에 썰매처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으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조바퀴 스키를 양쪽에 2개 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아주 미세하게 잡으면서 양발로 끌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이크가 슬립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충격을 더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비를 하다가 넘어지는 거랑 대비 없이 넘어지는 거랑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리를 내려놓고 미끄러지다가 넘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이 몸에 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서 있고 바이크만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채로 바이크만 넘어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안 옵니다. 근데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브레이크만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채로 미끄러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땅에 다리를 버티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으로 내팽겨 쳐졌을 때 충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유도 선수가 여러분을 땅에다가 내다 꽂는 식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몇 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실 때는 미리 자빠질 거 각오하고 다리를 내려서 땅을 끌고 계세요. 최소한 유도 선수가 내다 꽂는 식의 사고는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도 사실 이 방법으로 몇 번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앞브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발을 한쪽을 내려놓고 주로 이제 왼쪽 발이죠. 왼쪽 발을 내려놓고 땅을 끌면서 뒷브레이크를 살짝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차가 돌아가겠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슬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왼쪽 발로 땅을 지지하면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되게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간지나요, 진짜. 그리고 속으로도 엄청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해서 바이크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슬립이 난다 하더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쪽 발이 이미 땅을 미끄러지고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오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라이딩 스킬이 있고 좀 대범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낮아요. 실제로 저도 겨울에 이런 식으로 간신히 멈춘 적이 몇 번 있는데 거의 뭐 머릿속으로는 박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멈췄어요. 근데 이게 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거운 바이크들은 아예 꽈당이고요. 제가 성공한 거는 이제 100cc 바이크나 아니면은 100cc 스쿠터. 네, 스쿠터 계열들은 다리로 무게를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운이 좋으면 진짜 발로 지탱하면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차 범퍼와의 거리가 거의 한 1cm 정도로 멈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간 바이크를 타면서 겨울에 라이딩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눈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노면이 미끄러질 수 있는 날에는 무조건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몇 배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속도도 평소의 절반 이상으로 늦추면서 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빙판길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으면은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뿌려져 있어서 의외로 브레이크가 먹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도박하는 셈치고 브레이크를 잡아는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못 피할 것 같다라는 상황에. 이거는 근데 운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날따라 노면에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었으면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만 해당되는 건데 빙판길에서 뭔가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설 때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어차피 사고 날 거라면은 최소한 얼음보다는 맨질맨질한 노면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눈이 덜 다져진 뽀송뽀송해 보이는 눈 쪽으로 바이크를 조금이라도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직 다져지지 않은 눈은 실제로 이게 뿌드득 거려가지고 바이크가 생각보다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쫙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으면. 그래서 요런 부분이 실제로 도로에 있으면은 그쪽 구간으로 최대한 밟고 주행을 하시면서 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사율이 높은 사고, 바로 와인딩 중에 코너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충돌하거나 아니면 지 혼자 슬립하는 사고예요. 이 초행길 코너에서 너무 빨리 코너를 진입하다가 감속을 못해서 가드레일이랑 충돌하거나 슬립하는 사고인데 대부분 일단 과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고도. 그리고 특히 우코너 중에 나는 사고는 중앙선 너머에 있는 맞은편 차량이랑 정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시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좌코너 중에 사고가 나면은 벽이나 가드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가드레일 너머가 만일에 낭떠러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충돌하면서 하늘을 날아요. 네. 순간 시온에 가기 몇 초 전에 ET를 한번 찍고 바로 이제 시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고 유형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시온 가기 전에 한번 슈퍼맨이 돼보는 거죠. 자, 예방법으로는 초행길인 경우에는 일단 과속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일단은 초행길에서는 코스를 다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서행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코스를 파악해 나가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와인딩을 계속 돌겠다는 분들의 해당되는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길인 경우에는 뭐 파악이고 자시고 할 게 없겠죠. 어쨌건 초행길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낮추면은 근본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딩을 주로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익혀지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조금씩 높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와인딩 코스에 가면은 항상 고인물 NPC들이 있어요. 또는 제 일행 중에도 고인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진입하는 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고인물들이 나름 수년간 코너링 테크닉을 익혀서 코너를 타시는 분들이라
절대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인물들이랑 같은 속도로 코너를 여러분들이 진입했다가는 거의 100% 시운행 티켓을 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못 돌아요. 같은 속도로.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신의 라이딩 스킬이나 수준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느 정도 코너링에 자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약간 오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닉을 익히지 않고 코너링에 자신이 생겼다는 분들은 대부분 코너링 스킬이 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크의 조작이 조금 익숙해졌을 뿐이지 갑자기 급한 헤어핀 커브 나오면은 100% 사고 납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실제로 자신의 스킬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킬이 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코너 사고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서 발인이들이나 또는 이제 이니셜 D를 너무 많이 본 자동차 폭주 차량이 중앙선을 그냥 넘어오면서 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코너에 익숙해지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됐다 하더라도 중앙선 쪽으로는 끼고 타지 않는 게 생명 연장의 지름길입니다. 최대한 중앙선을 우코너로 도실 때는 중앙선을 최대한 멀리 두세요. 아무리 자신의 코너링 스킬이 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앙선 넘어오는 거는 장사 없습니다. 못 피합니다. 특히 바이크는 특성상 코너를 빠르게 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다른 스포츠 장르하고는 조금 다르게 테크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와인딩을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타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전문 교육기관에 가셔서 스킬을 제대로 배우고 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킬을 배웠다 하더라도 공도에서 100% 쓰시면은 시용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공도에서는 항상 배운 스킬의 한 70% 정도 60%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일본 바이크 선수가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명산인가 어디서 그 선수 타는 거 한번 따라가 보자고, 얼마나 잘 탈지 한번 보자 하면서 뒤를 겁내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 선수가 그냥 선비주행으로 그냥 설렁설렁 천천히 코너를 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던 실제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설렁설렁 타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자기는 공도에서는 절대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사고 유형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사고를 가장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과속을 쓸데없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몸을 최대한 지킬 수 있어요. 뭐 나는 사고 안 나니까 괜찮아. 그냥 헬멧에다 뭐 티셔츠에 반팔 티에 그냥 청바지 입고 바이크 탄다. 스니커즈 신고 바이크 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을 제가 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났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노답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차를 모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안전벨트를 헬멧에다 많이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헬멧뿐만 아니라 헬멧을 포함한 라이딩 기어 모든 것을 착용하지 않고 바이크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자동차를 모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보험 사기단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도 상대방에 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장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거는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거리를 간다고 보호장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동네 골목길에서도 대형 사고 나서 훅 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시온에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항상 제 명예 시온으로
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전 라이딩을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